네, 오늘 이 시간 저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상헌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또 정현정 배재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다뤄줄 주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허승아 앵커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조계사에서 20일 넘게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퇴거 시한을 하루 넘긴 어제 한 위원장은 당분간 조계사에 더 머물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노동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철회되어야만 경찰에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또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겠다면서 조계사 주변의 경찰들을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지난 주말 2차 민중 총궐기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되고 조계사 신도회가 제시한 퇴거 시한도 지난 상황이어서 한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조계사로서는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경찰은 한 위원장 검거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는데요. 강신명 경찰청장은 조계사 쪽에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요청하거나 물밑 조율 등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계사와 불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작성한 글에서 사찰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면서 권력의 눈칫밥을 드신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불교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먼저 어제 저희 뉴스 시간 거의 마무리할 때쯤 소식이 들어와서 자세히 이야기 많이 나눠보지 못했는데요. 한상균 위원장 입장이 어제 나왔습니다. 당초 6일까지 나가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조계사에 좀 더 계속 머물고 있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박 소장님 어제 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2015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네. 한 해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뭐 정파적인 위치에 따라 입장의 유무와 다 관계없이 일단 평화 집회가 돼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 11월 민중총궐기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민중총궐기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주장을 뭐 헌법이 부여한 가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대 그것이 어떤 시민의 안녕과 질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 집회를 해야 된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상균 위원장 문제인데 네. 이 문제는 뭐 이제 토론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추상 수준에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뭐 종교와 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와 종교의 문제, 뭐 국가와 종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7, 80년대 소위 민주화의 성지였던 명동성당이 더 이상 어떤 집회의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내부적인 어떤 그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게 이제 서울 시내에서 조계사인데 조계사도 이제 한상균 위원장의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어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의 은신처가 되는 그러니까 7, 80대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한상균 위원장이 좀 더 머무르겠다. 그다음에 아까 불교계가 나를 유폐시키고 있다. 그다음에 권력의 눈칫밥을 먹고 있다. 이건 모욕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이 조계사도 더 이상 이런 형태의 어떤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서 많은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 정신도 더 이상 이제 이걸 용서하지 않는 장면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차분하게 목소리를 해주셔서 좀 별로 그렇지만 말은 좀 셌던 것 같아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평화 시위가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시위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박상헌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것이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극단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조계사에 저렇게 부담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문제는 한상균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이 노동개혁 관련되는 법안에 대한 나름대로 반대 표명 행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난 평화 시위 이후에 정치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은 이 문제, 노동에서 제기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개혁 법안에 대한 사회적 담론, 사회적인 토론 이런 것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뭔가 표출하고 싶은 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방법론은 사실은 어떤 명분을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럼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국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수렴과 네. 통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 종식될 수가 있는 것이지 네, 네. 사회적 논쟁을 거의 그냥 차치해 놓고 지금 한상균 위원장만 조계사에서 나와라 네, 지금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 노동개혁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덮고 가는 것이냐. 그렇지 네. 않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제2, 3의 한상균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정치권은 오히려 한상균 위원장을 조계사로 끌어내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목표가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 사회적 여론들을 수렴하고 네. 국회 안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대안이 아닌가 이런 제가 한 생각이 말씀을 들고요. 드리면 예. 뭐 해야죠. 노동개혁 해야 되는데 한상균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민주노총이 노동계에 있던 한국의 노동 문제를 다 대변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네. 80대, 90대의 민주노총이 아니고 지금은 그게 기득권 노조죠. 노조의 구성비나 그다음에 2003년도에 독립노조원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4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민주노총이 헌법적인 노동 가치를 주장할 때 민주노총과 현재의 민주노총은 현저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테이블로 와야 되는 것이죠. 국회 차원의 논의도 있지만 노사정의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일방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방 주장, 노동계에서도 아주 기득권 노조에 속하는 민주노총의 일방 주장을 위해서 조계사를 벌모로 잡는다.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사실 좀 지적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블에 들어와서 노사정의 테이블에서 논의하자는 건 좋은데요. 네네. 그리고 또 귀족 노조에 대한 지점도 토론해 볼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짚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어쨌든 지금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내 유보금이 710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 이번 노동개혁 법안의 어쨌든 핵심적 쟁점들이 임금 피켓제라든지 아니면 파견근로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건 궁극적으로 뭐냐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좀 나눠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정책의 문제니까. 근데 다만 이제 또 다른 측면 노동자들의 입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많은 기업 유보금 자체가 실제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하면 16만 5천 개 정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토론해야 됩니다. 물론 말씀대로 한국노총처럼 노사정이 들어가서 토론하라는 그런 토론의 장애를 오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네네. 다만 한국노총이 그렇게 들어가서 노동계에 어떤 반응을 받고 있느냐. 사실 좀 아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네.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계 비판의 목소리도 또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두루 살펴서 좀 이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로 좀 양분해서 봐야 필요가 있다. 사실 노동자의 문제만 너무 집중돼서 포커스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이 없느냐. 예. 뭐 기업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것과 별개로 한상균 위원장이 거치 문제가 그럼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사실 또 존재한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립 좀 구분해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거치 문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거치 문제 얘기 계속 나오긴 나왔었는데 한상균 위원장이 SNS 통해서 또 어제 글을 남긴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 조교사에 대한 비난인데 네. 이게 사실 적절하지 않은 건 맞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네. 한상균 위원장이 밖으로 나오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저는 좀 역설적으로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나오는 왜 시그널이다. 그러냐면 예, 예. 조교사가 사실 이제까지 속된 말로 해서 한상균 위원장 싸고 돌았습니다. 그래서 조교사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조교사가 종교 시설이다 보니까 공권력도 거기 진입하는 걸 주저하게 되고 직접적인 비판에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예. 근데 한상균 위원장 얘기를 보면 조교사가 본인을 객대접을 안 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그건 뭐냐? 조교사의 약간 입장을 변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조교사 입장에서 보면 일단 6일까지는 기회를 주겠다. 네. 신도야는 그렇게 약속을 했다. 아마 조교사는 6일 정도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다시 상황이 바뀌니까 난 노동개혁 입법을 저지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어. 이런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조교사로 굉장히 부담되는 거죠. 아마 조교사 차원에서 한상균 위원장에게 이젠 나가라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교사 한상균 위원장은 저는 반발을 하게 된 것이고 조교사가 이렇게 입장을 바꿨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권력 입장에선 조교사 협조를 얻으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한상균 위원장을 끌어내는 데는 조금 저는 좀 긍정적 시그널이라고 보고 싶고 예. 그 노동개혁 문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거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그 노동개혁 입법이 성공해서 일자리 창출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해봐야 알 겁니다. 근데 예전에 YS 정부 때 사실은 노동법 개정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개정의 핵심은 정리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거 날치가 난리 났습니다. 야당 반대했죠. 민주노총 총파업했습니다. 결국 YS 정부가 막판에 몰리게 되니까 그걸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죠? IMF 왔습니다. IMF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IMF의 어떤 권고사항으로 그 노동개혁 입법에 다시 한번 추진돼가지고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과거 일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이 통과 안 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 문제는 한상균 위원장 입장에서 민주노총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고 싶은 거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의 의사를 대변하는 야당이 사실은 그 담론회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야당의 태도를 보면 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아예 대화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즉시 논의를 하자가 합의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제 아니요, 좀 그 우리가 논의를 아까 잘 지적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상균 위원장이 이른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네. 나름대로의 어떤 문제점. 또 사회적 어떤 찬반 논쟁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그렇죠, 있을 별도. 수가 있고요. 그게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한상균 위원장과 이른바 이게 조계사의 어떤 관계로 자꾸 이 문제가 가고 있는 네, 부분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어찌됐건 한상균 위원장이 뭐 아까 뭐 귀족노조의 대표이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목리를 부리고 있든 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이 문제의 핵심적인 대상자는 정부가 돼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조계사에 있는 조계사에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접근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살아나야 되고 지난번에 코레일 파업하고 이럴 때도 김무성 당대표 찾아가서 네. 노총 찾아가서 나름대로 어떤 협의 과정들을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간 과정들이 전혀 부재한 상태에서 당장 나와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극단으로 몰아넣는 것이고요. 그 안에 또 조계사는 왜 그 사람을 싸고 도느냐 이런 식으로 또 사회적 비난들을 해대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갈등을 풀어내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입법부의 주체들 또는 네네. 정부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끌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사전 작업이 충분했는가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극단으로 몰아서 그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이런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잠시만요.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책임진 교수님이 둘을 분리하자. 노동개혁 문제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분리하자는데 동의하고 한상균 위원장이 없다 해서 민주노총에 와야 되는 건 지도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민주노총의 노동개혁안이 있습니다. 있죠. 그간에 주장해왔던 바가. 그러면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수배범입니다. 영장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법치주의 틀에서 출동하면 되는 거예요. 한상균이 빠진 데서 민주노총에 와야 됩니까?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얘기는 법원으로부터 영장 떨어진 당신이 수사를 받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단순한 얘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민주노총이라는 것은 전조합이 5%도 안 됩니다. 비정규직만 680만 명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노총도 전체 노동계획의 아주 작은 부분의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노동 전체에 대한 포션을 따진다면 아주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이라서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걸 분리하자. 분리하면 그만큼의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합법적 방식으로. 그것이 시위의 형식이든 협의의 형식이든. 그 한상균 문제와 노동 그 개혁 법안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께서는 아까 야당의 책임도 있다. 정현석 교수께서는 당신은 철도노조 때는 김무성 대표도 나가서 이렇게 했었다. 정치에서도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좀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요? 강 교수님 어떻게 좀? 네, 저는 이제 네. 그 부분이 네. 사실 국가 내에서 보면 소통 비용이라고 봅니다. 네, 네. 즉 바꿔 말하면 11월 14일 날 물론 이제 9만 9천 명 정도는 저는 평화적 시위를 한 것 같고 네. 나머지 소수의 분들이 어쨌든 불법 시위를 좀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요.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노동개혁의 문제에 되게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야당이 못 풀어서 야당이 질타를 받아야 된다면 전 질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만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을 가진 키를 갖고 있는 건 정부라는 것이죠. 네. 그럼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길거리로 9만 9천 명이 나오고 그리고 또 여론이 안 좋아져서 평화적 집회라고 해서 평화적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의 노력은 그다음 뭘까요? 네. 정부가 이 부분에 어떤 성의 있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야당이 못하는 걸 갖고 이 전체를 풀으면 안 된다. 네, 사실은 물론 정치가 이렇게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문제 어쨌든 야당의 지지부진함이나 지리멸렬함을 지적하면서도 더 아쉽고 더 근본적인 주체는 노동의 주체와 동시에 정부 주체의 노력인데 네. 저는 그 노력이 안 보인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네. 그 아마 내년부터 이 정년 연장이 60세로 예, 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안이 이제 실시가 되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우리 어떤 노동 시장의 어떤 구조가 사실은 지금 바뀌어야 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제를 사실은 노동과의 타협 없이 또는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설득이 없이는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기간에 유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참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한상균 위원장이 예를 들면 합법적으로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이게 사회적 타협을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쪽에서 접근 방식을 바꾸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사회적으로 설득하고 길거리로 국민들이 나가서 뭔가에 대한 시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이 노동개혁과 관련되는 어떤 취지를 밝혀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한상균 위원장하고 경찰하고 어쨌든 계속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